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 저는 오늘도 열심히 또 닭갈비 매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로 이렇게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는 되게 많았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조금 힘들고 좀 피곤하긴 한데요. 그래도 보람을 느끼면서 또 오늘 또 어제 약속한 것 같이 오늘 혁신도시를 주제로 또 상가, 또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자영업 경기가 역대급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시면 상가 공실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는 뭐 서울을 비롯해서 뭐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영업 경기가 힘들고 버티지도 못하다 보니 자영업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매장도 폐업한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본 곳 중에서 폐업을 하고 상가가 가장 힘들고 자영업 힘든 곳이 혁신도시가 정말로 진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특히나 이제 저희 매장에서 가까운 곳이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텅텅 빈 나주 혁신도시의 상가의 모습들. 아마 제 영상 보시고 저를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유심히 또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 지금 나주 혁신도시는 인구가 3만 1,000명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배밭밖에 없고 다 뭐 소가 다니는 뭐 그런 황무지와 다름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한 5년 정도 흐르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구 대비했을 때 상가가 많아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거의 뭐 구분상가, 분할상가까지 하면 2만 개 정도가 된다 하니 이게 뭐 말을 할 뭐 나이가 없죠. 인구가 3만 명인데 상가가 2만 개다. 뭐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주 혁신도시는 가장 큰 게 한전입니다. 한전 에너지 관련 공기관 중에서 한전 KD, 한전 KPS 관련해서 그런 이제 공기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콘텐츠 기관들도 많이 왔습니다. 인터넷 진흥원을 비롯해서 콘텐츠 진흥원 등 16개 공공기관 이주를 하면서 전체 여기서 직원들은 한 4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상주하는 인원은 한 7,500명. 여기서 근무하는 나주에서 7,500 곱하기 3 하면 37에 21, 뭐 임금까지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혼자서 내려와서 살고 계시는 공공기관 주민들이 많습니다. 가족들까지 내려오는 수치까지 계산했을 텐데 거기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주율이라든가 계획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많이 어렵다. 자, 지금 뭐 혁신도시 보면 최근 이슈가 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히 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이게 나주 혁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보면은 나비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나비. 계획도시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나비 모양을 만들었고 여기가 센터라고 봅니다. 중앙 호수공원인데 이런 형태들은 지금 뭐 전주를 비롯해서 세종 혁신도시 뭐 다른 지역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을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보면은 용도 구역으로 보면은 색깔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전을 비롯해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해 있고 이쪽 주변을 이렇게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이라든가 또 원룸 단지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꽤 많이 해서 아파트는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돼 있고 이쪽 이제 상가들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상가들이 이제 상업지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전체 나주 혁신도시 중에서 상업지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되게 많죠.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룸단지 쪽 보면은 근린 상가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으로 근린 상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구는 3만 1,000인데 상가가 정말 많죠. 이 구분 상가까지 2만 개니까 이거 뭐 나눠 먹기도 아니고 특히나 또 문제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말에 이쪽에서 머물지 않고 대부분 집이 있는 서울로 떠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더니 금요일 뭐 퇴근 무렵되면 뭐 버스 기관별로 버스를 해가지고 대부분 떠납니다. 서울로.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뭐 텅텅 빈 혁신도시. 그리고 여기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외부 인원들 뭐 서울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이주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취지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혁신도시에서 입주해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광주에 이 봉선동 광주입니다. 이쪽이 광주 되게 가까워요. 한 10분 정도 됩니다. 여기 송정리 쪽 이쪽이고요. 이쪽에서 유입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쪽 보면 나주 원도심 있습니다. 차로 한 15분 정도 되는데 원도심에서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31.8세입니다.
30대 미만이 66%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50대 미만 그러니까 84%입니다. 60대는 거의 안 계시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근데 비싸요. 되게 평당 한 800만 원, 850만 원 후반대부터 5년 전에 분양을 해서 왔어요.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 있는 아파트가 이제 중흥 S 클래스, 예, 근데 여기가 내 대장주 아파트로 합니다. 예. 분양가가 한 2억 후반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한 3억 8천, 1억 정도 올랐죠. 젊은 분이 많이 사니까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은 조금 부족하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니까 원리금 이자 납부하는 시기가 도래되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자금, 예, 뭐 소비를 위한 잉여 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뭐 대부분 이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소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자영업 경기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가 인구가 3만 1,000명 정도 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규모로 지금 아파트 단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용에서 1,478세대. 이게 지금 어제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광고가 나갔습니다. 1,478세대 부용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분양이 한번 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고로 제가 했던 거를 이렇게 좀 스크랩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좀 많죠. 예, 대규모 물량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또 부동산 경기가 지방은 또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을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부용해서 좀 파격적인 혜택들, 파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5기를 무상으로 줍니다. 이거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될 건데 이거 주고요. 전세대 발코니도 무료 확장. 이것도 한 1,000만 원 이상 될 건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 포베이 요즘 뭐 다 트렌드가 포베이니까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도금이라는 게 보통 10% 60%가 중도금이었는데 이 중도금은 부용은 30%밖에 안 됩니다. 잔금이 60%니까 중도금이 좀 낮은 편이죠. 잔금 낼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이고요. 여기 부영 쪽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쪽 예, 바로 한정과 가까운 뭐 남양 쪽 아파트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조금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여기 또 길하고 가까워서 좀 시끄러 소음이 좀 나을 수도 있고 부영 자체가 좀 아파트로 봤을 때는 조금 이미지가 그렇게 좀 선호하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게 또 많은 좀 분들의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다 차면은 고박이 하면은 한 3천에서 4천 명 정도 입주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자영업이라든가 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좀 미분양해서 이렇게 광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좀 내려오면 이 중앙공원 쪽에 계속 지금 이게 상가 건물들이 계속 좀 위험하고 위태스러운 상황인데요. 요것들이 지금 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오피스텔이 지금 또 분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주 혁신도시 주상복합형 461세대, 예. 거의 뭐 센터 쪽에서 혁신도시 최대 규모라고 해서 한 461세대. 지금 요거는 오픈을 곧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에 그랜드 오픈이라 다음 주 정도에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피스텔 또 아파트 해서 요거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차게 되면은 인구가 좀 늘어날 텐데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관심 있고 실제로 실거주인지 또 투자를 목적인데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상가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기도 1, 2, 3층은 주상복합 같이 상가가 좀 들어옵니다.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상가 쪽은 굉장히 좀 신중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죠.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피 같은 돈도 들어가고 또 대출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가가 워낙 많이 공실이 되고 비어 있으니까 이 건물주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 전에 한 군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손을 한번 모아보자,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게 뭐 상생 협력을 위한 그런 뭐 협의회가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착한 임대료, 임대료 기존에 있는 임대료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뭐 절반, 많게는 한 8분의 1 정도 수준,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받는 중개사 수수료 절반 정도 이렇게 받아서 일단 좀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은 비어 있는 곳들에서 사무, 일반 회사들 그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주를 시키자.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키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주 혁신도시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던 한정공대 부지입니다. 부영이 굉장히 이쪽 나주 혁신도시 초기에 선전 많이 났습니다. 여기 골프장도 있고 여기 부영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에 이게 아마 그 뭐 현대라든가 뭐 삼성 레미안 같은 뭐 브랜드 A급 브랜드가 아파트가 됐었다면 지금 혁신도시의 입주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 좀 들지만 지금 부영이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이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안 오른 곳이 여기 혁신도시 봤을 때 이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지금 이쪽이 가장 안 오르고 상가도 이쪽 블록 이 보면 여기가 저도 좀 둘러봤거든요. 둘러보고 했는데 이쪽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 거의 폭탄을 맞았다. 아마 제 영상 텅텅 빈 나주 혁신도시의 상가 이거 보시면은 이 영상 눈으로 여러분 귀로 진짜 이렇게 와닿게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쪽은 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비슷한데요. 그나마 조금 상가가 좀 활성됐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전체 상가로 봤을 때는 한 10% 20% 정도 될까요?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게 한전에서 또 기관들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되는 이쪽 라인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영업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상가도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쪽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한정홍대 이 부지가 여기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2022년 개교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교직원 학생 될 거고 포항공대를 롤모델로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대학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호남대학교에서 대학가에서 자영업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대학가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이 아마 이쪽 안쪽에 학교 부대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숙사도 만들어질 거고 학교에 또 뭐 카페테리아도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대학가에 상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예, 그런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저도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피스텔 수요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이 여기 보면은 그 메인 상가 쪽에 이게 중국 메가티움이 1차, 2차 있어가지고 이쪽 있는데 거의 만실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한 2,500, 2,600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은 거의 차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한전에 다니는 뭐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혼자서 살고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살고 싶은 그런들은 수요들이라든가 요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을 또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홍보도 많고 문의도 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계약도 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들은 지금 나오고 있고 상가는 근데 정말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자영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먹이 사슬인 것 같아요. 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이 힘들고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나가면 결국은 그 다음 차례는 건물주에게 오게 됩니다. 이 자영업의 차이가 건물주한테 미치게 되고 건물주도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주 혁신도시 제가 경매 상황, 이 상가 경매 상황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한 12개 정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섣불리 던지지 못하고 이거를 저기 인수를 하거나 낙찰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유찰되니까 가격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60억 하는 건물이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20억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같이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은 건물주가 힘들고 건물주도 뭐 사실은 뭐 부도 처리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은행으로 그 파산이 불똥이 뛰게 될 겁니다. 자영업이 힘들면 건물주도 힘들고 건물주가 힘들게 되면 은행도 힘들게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좀 악순환의 쓰나미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좀 자영업도 사실 뭐 경제 한 축이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570만 정도 되는 자영업이 있고 고박이 3하면 얼마입니까?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인구의 국민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뭐 대책은 거의 좀 손을 놓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제 짧은 생각으로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뭐 억지로 뭘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이게 성장하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제도적 장치 또 그런 정부에서 그런 관심들도 조금 기울여 줘야 될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키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예산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에너지밸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엊그저께 이쪽에 나주 이쪽 영산포 쪽인데요. 산학융합지구라고 해가지고 뭐 대학하고 일자리 창출 위해서 한 330억 정도 투입이 된 런칭을 한번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상가도 좀 활성화되고 또 기업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도 활성화되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